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2D 기능을 활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다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의상을 제작해 볼 건데요. 먼저 2D 기능을 활용하여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에서 기본 제공하는 피메일 아바타도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원하는 아바타를 불러와 줄게요. 아바타 사이즈를 설정해 볼 건데요. 지난 아바타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사이즈 데이터가 있다면 활용하여 사이징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사이징 하는 방법은 아바타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 사이즈 프리셋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제공 중인 ASTM 사이즈 중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폴더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같은 사이즈를 선택하고 따라해 볼게요. US ASTM 미시 커브에서 이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우선 패턴 드래프터에 활용할 이미지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15번 2D 파트 1 폴더로 들어가서 1501 보트넥 티셔츠 도식화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터로 활용할 것이라 PC 로컬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여야 합니다. 클로셋에 저희 교육 파일이 제공되는 경로로 함께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1501 보트넥 티셔츠 png 파일을 우클릭 오픈 with 클로셋 페이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로셋 웹창이 열리면 여기서 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 그럼 이제 AI 패턴 드래프터를 활용하여 상의 패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패턴 드래프터는 보유한 수치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제작하고자 하는 패턴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하여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파라메트릭 패턴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인 메뉴의 2D 패턴 드래프터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먼저 이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AI 패턴 드래프터를 활용해 볼게요. 패턴의 이미지를 AI 기반으로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패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패턴 드래프터의 메저먼트 메뉴들을 사용해 수정하여 패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I 패턴 드래프터의 경우 프롬프트 또는 이미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패턴을 생성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의 경우 입력한 텍스트나 키워드를 바탕으로 패턴 생성에 활용할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뉴의 경우 직접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바로 패턴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 클로셋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식화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로 이미지 메뉴로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카테고리 타입을 티셔츠로 선택하고 그 다음 하단에서 업로드 버튼을 선택하여 조금 전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이미지 파일이 잘 추가되었다면 창 하단의 제너레이트 버튼을 선택하여 패턴으로 변환해 볼게요. 그럼 AI 패턴 제너레이터 창을 닫고 생성된 패턴의 메저먼트 수치를 원하는 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너럴은 기본적으로 패턴을 제작하기 위한 상세한 치수를 모두 보유한 경우 적합한 메저먼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메저먼트 항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패턴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심플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심플 메뉴는 몇 가지 기본적인 치수만 입력하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저먼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패턴을 제작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셋으로 구성해둔 심플, 제네럴 메뉴 외에도 커스텀하게 직접 메저먼트 항목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개별 메저먼트 항목이 포함된 상위 섹션 우측에 Show All Measurement 리스트를 클릭하면 숨겨진 항목을 포함한 전체 메저먼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어떤 항목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지 선택하여 원하는 메저먼트 구성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Set Details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저먼트 항목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메저먼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방식에 따라 패턴이 생성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활성화된 항목에는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게 되며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패턴이 제작됩니다. 반면 비활성화된 항목은 입력값 없이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치수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패턴에 반영해 줍니다. 즉, 모든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수치만으로도 정확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Set Details 아이콘을 클릭하여 Set Detail 옵션 설정을 종료하겠습니다. 프런트 바디, 백 바디, 슬리브 등 상위 섹션 이름 좌측에 눈 모양 아이콘이 파란색이라면 해당 패턴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며 우측 2D 패턴 윈도우에 고스트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 해제하면 회색으로 변경되며 해당 패턴 하위 메저먼트 항목들이 모두 숨겨지며 2D 패턴 윈도우에서 해당 패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패턴 단위 섹션 우측에 보면 시메트리, 해프 시메트리 옵션이 있습니다. 패턴을 생성할 때 시메트리로 할 것인지 하프 시메트리로 할 것인지 여기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2D 패턴 윈도우에서 의상 제작 워크플로우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기서는 시메트리 그리고 하프 시메트리 모두 옵션을 비활성화하여 반쪽 패턴만 생성해 볼게요. 메저먼트 메뉴들의 메뉴들을 조정할 것인데요. 지금은 제너럴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바디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랭스의 길이는 하이 포인트 숄더, 즉 HPS 길이를 설정하거나 센터 프론트를 선택하여 앞중심을 기준으로 토탈 랭스를 조절합니다. 입력하는 칸을 클릭하면 2D 패턴 윈도우에서 어떤 부분을 설정할 것인지 회색 선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의 휠바로 스크롤하여 설정 값을 이동할 수 있어 확인하며 수정이 가능한데요. 마우스 휠바를 이용하여 각자 프론트 바디와 백맥 바디의 토탈 랭스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씩 짧게 해주겠습니다. 바디백은 등 쪽에 넥이 많이 파여 있도록 디자인하기 위해 8인치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된 값들을 리셋하고 싶다면 각 메뉴마다 전체 리셋하거나 혹은 원하는 값만 선택하여 리셋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디 슬리브 섹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슬리브를 오브 스타일로 조정하고 싶어서 슬리브 랭스를 15인치 정도로 늘려보고 슬리브를 타이트하게 설정하기 위해 비캡 위드스와 슬리브 오프닝을 각각 조금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프스, 프론트, 그리고 백 햄라인의 패턴도 각각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커프스 패턴을 추가하기 위해선 앞에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패턴이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서 커프 패턴의 높이도 조절하여 3인치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값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입력한 값은 좌측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 CSV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직접 값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우측의 오픈 버튼을 눌러 이전에 저장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저먼트 항목 이름과 파일 형식에 맞게 치수를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에도 CSV 파일을 불러와 패턴 드래프터에서 패턴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하단의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아바타 고스트 주변을 클릭하며 패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패턴을 확인해 보면 설정한 대로 패턴이 잘 생성되었고 소잉 라인들을 확인해 보면 재봉도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소잉 라인 랭스 메뉴가 켜져 있어 길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면 옆선 부분의 길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에딧 패턴 툴을 클릭하여 길이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앞판 패턴의 옆선의 길이에 맞춰 이 점을 클릭하고 길이를 확인하며 맞춰줄게요. 그럼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세량과 햄라인과 연결된 부분이라 그대로 두고 체크 소잉 라인 랭스 보기를 꺼줄게요. 의상을 제작할 때는 항상 패턴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2D 패턴 윈도우에서 아바타 그림자를 기준으로 바디 프론트 그리고 우측에 슬리브 패턴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바디백 패턴을 정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패턴 툴으로 설명한 것처럼 패턴을 배치해 볼까요? 잘 배치했다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패턴 길이 보기를 끄고 패턴 트래프터 창을 닫아줄게요. 패턴 드래프터로 생성한 패턴들은 3D 창에도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햄라인 추가하면서 시메트리 설정을 끄지 않아서 패턴이 생성됐네요. 반대쪽 패턴은 클릭하여 우선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배치하셨다면 이제 2D 패턴 윈도우에서 2D 패턴을 만들 때 활용하는 툴들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에서 작업할 때는 먼저 반쪽짜리 패턴을 지금처럼 앞판 반쪽, 슬리브 한쪽, 그리고 뒷판 반쪽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패턴들은 시메트리가 설정되도록 패턴을 생성합니다. 시메트리 설정을 하면 설정에 따라 한쪽을 설정하여도 시메트리 설정된 반대쪽 패턴이 동일하게 수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바디 프론트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바디 프론트는 나중에 중심선 없이 골선으로 하나의 패턴이 될 의상입니다. 이때는 에딧 패턴 툴로 바디 프론트의 앞, 중심선 위에서 우클릭한 뒤 언폴드 메뉴 중 언폴드 시메트릭 에디팅 여트 소잉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명 그대로 선택한 선분을 기준으로 언폴드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동시에 수정되고 또 소잉 라인도 함께 시메트릭 기능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디백 패턴은 중심선이 있는 채로 절개된 패턴으로 반대쪽 패턴을 복사해 볼 것입니다. 바디백 패턴, 우클릭 팝업 메뉴를 확인하면 이전에 스웨셔츠 튜토리얼에서 배운 것처럼 클론 패턴과 어플라이 메뉴가 있습니다. 대칭된 패턴 두 개가 있다면 어플라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복제하면서 시메트리 기능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클론 시메트릭 패턴 with sewing 메뉴를 선택하고 옆에 클릭하여 배치시켜 둘게요. 이 기능에서는 복제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판이 아니라 중심이 잘려져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길이는 소잉이 되어야 합니다. 세그먼트 소잉 툴로 중심선 연결해 줄게요. 자, 그리고 슬리브도 뒷판 패턴과 똑같이 대칭 설정된 패턴 복제하겠습니다. 백바디 패턴과 동일하게 클론 시메트릭 패턴 with sewing 메뉴 선택. 그럼 이제 2D 패턴을 모두 재봉한 상태입니다. 모두 완료되었나요? 그럼 다음으로 패턴을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드레이퍼로 제작한 패턴이 아바타에 자동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아바타 배치, 한 번 더 연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로 가서 Reset 2D Arrangement 툴로 2D 창과 동일하게 패턴을 배치해 주고 아바타 어레인지먼트 포인트 보기를 켜줍니다. 그리고 패턴이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가리지 않도록 위쪽으로 이동시켜주고 키보드의 2를 눌러 정면을 봅니다. 그리고 2D 패턴 윈도우에서 패턴을 선택하고 앞판은 언폴드 기능으로 한 판이 되었기 때문에 앞판의 중심에 패턴을 배치할게요. 키보드의 8번을 눌러 뒤를 본 다음 백바디 왼쪽을 선택하고 왼쪽의 배치 포인트에 배치를 하면 반대쪽 오른쪽 패턴은 시메트리 설정으로 인해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리브와 컵스 패턴을 동시 선택하여 배치할 위치를 확인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이번에는 패턴을 수정해 보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해주고 싶은데요. 에딧 패턴 툴을 선택하고 슬리브의 밑단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 시뮬레이션 하고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합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슬리브의 기장이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바디 패턴의 기장도 에딧 패턴 툴을 이용하여 밑단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분을 선택한 채로 드래그 하다가 그 상태에서 우클릭 버튼을 함께 선택해 줄게요. 그래픽에서 사이즈 조절할 때처럼 패턴 크기 조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길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패턴의 길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패턴의 곡선을 수정하는 툴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프론트 바디의 넥 라인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트넥 스타일의 상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앞목을 위쪽으로 좀 앞당겨 주도록 할게요. 앞 중심점을 선택하고 직선점을 위로 살짝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의 곡선점을 수정할 거예요. 여기서 넥라인의 이 특정 부분의 커브 라인만 조절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스무스 커브 툴을 활용하여 곡선의 포인트에 대해 편집 범위를 설정하여 수정하면 원하는 부분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무스 커브 툴을 선택하면 넥라인의 주황색으로 커브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그먼트 포인트를 선택하거나 혹은 커브 포인트 혹은 라인을 선택하여 편집 범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커브 포인트를 클릭하고 수정하고 싶은 범위를 끝낼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곡선에서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곡선만큼만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수정하고자 하는 넥라인의 커브 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각자 드래그하여 레퍼런스 라인을 수정하고 또 삭제하고 싶은 커브 포인트들을 선택하여 우클릭 딜리트하여 커브 포인트들을 삭제해보고 그리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 커브 포인트를 추가해보며 원하는 커브 라인을 만들어 볼까요?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엔터키를 눌러 해당 구간의 곡선 수정을 끝내주시면 되고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번에는 백바디 패턴의 넥 라인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 스무스 커브 툴을 사용하면 원하는 범위만큼 레퍼런스 라인을 수정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에디트 커브 포인트 툴을 이용하여 뒷판의 백넥 부분의 곡선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커브 포인트 툴을 선택하면 커브 포인트가 보이게 되고 이 커브 포인트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되어 있는 커브 포인트를 선택하여 이동해서 수정할 수 있고 또 선분 위에서 클릭하면 커브 포인트가 추가되어 곡선을 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커브 포인트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커브 포인트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혹은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딜리트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팝업 메뉴에서 딜리트 올 커브 포인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점의 선분에 있는 모든 커브 포인트가 삭제되어 직선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처럼 커브 라인을 선택하여 삭제하거나 추가하면서 원하는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곡선이 수정된 패턴을 한번 시뮬레이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스커트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나선형 패턴이 디테일로 있는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커트 패턴부터 만들기 위해 원형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2D 패턴 윈도우에서 드래그하면 원하는 비율에 따라 원 패턴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2D 패턴 윈도우 위에서 클릭해 주시면 Create Ellipse 창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여 정확한 수치의 원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지름, 반지름, 그리고 둘레 중 원하는 옵션을 기준으로 원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이아메터, 지름을 기준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너비와 높이 모두 59인치로 설정할게요. 우선 앞판, 뒷판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원형 패턴에서 반을 잘라 놓은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딧 패턴 툴을 이용하여 여기 있는 점을 삭제해 주시면 원의 반쪽인 상태로 패턴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 중심 쪽에 반지름 7.48인치 이 내부 도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인터널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이 패턴 위에서 클릭합니다. 조금 전 크리에이트 일립스 툴과 마찬가지로 메뉴들이 있습니다.
반복하여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도 나와 있지만 저희는 하나만 생성하기 위해 반지름 기준인 레이디어스 옵션을 선택하고 7.48인치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이 되도록 딱 중심에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때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2D 패턴 윈도우에서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혹은 파워포인트 같은 곳에서도 활용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2D 토글 메뉴에서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에서 쇼 룰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화면의 옆과 위 외곽에 눈금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금에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맞춰볼게요. 조금 전 생성한 일립스 패턴 위에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 가로, 세로로 가이드라인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조금 전 생성한 내부 원 도형을 위치시켜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 이 내부 도형을 기준으로 패턴을 잘라줄 건데요. 조금 전 생성한 가로 가이드 선과 내부 원을 선택해 내부 원 패턴 위에서 우클릭 컷 메뉴를 선택하여 패턴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잘려진 이 패턴은 선택하여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이 될 패턴이 생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위에서 우클릭 딜리트 가이드라인 메뉴를 선택하여 모든 가이드라인을 삭제합니다. 왼쪽을 프론트 패턴, 오른쪽을 백 패턴으로 사용할게요. 중심선에 인터널 라인을 하나 생성한 뒤 여기도 컷 앤 소우하여 앞판과 뒷판으로 패턴을 분리시키고 옆선은 그대로 소잉되어 있도록 설정해 볼게요. 조금 전 드래그해서 생성했던 이 일립스 패턴도 클릭하여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 패턴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프론트 패턴 앞쪽에 올라오는 패턴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똑같은 패턴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소잉하고 수정하기 쉽도록 에딧 패턴 툴로 하나씩 선택하고 회전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여기 두고 커서가 로테이트 모양으로 변경되면 쉬프트를 눌러 45도 각도에 맞춰 회전하여 이와 같이 배치해 주겠습니다. 작업 중에 앞판 그리고 뒷판이 헷갈리는 경우 패턴 어노테이션 툴을 이용하여 패턴 이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백, 그리고 프론트 탑으로 기재해 두겠습니다. 에딧 어노테이션 툴을 선택하여 생성한 어노테이션을 구분하기 쉽도록 폰트 사이즈를 줄이거나 컬러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론트 탑의 패턴을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감싸지는 랩스커트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프론트 탑 패턴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감싸지는 부분의 앞부분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 여기 인터널 라인을 생성해서 이 부분을 컷하고 잘려나온 패턴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수정하기 위해 스무스 커브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스무스 커브 툴을 활용하여 티셔츠의 넥라인에서 곡선을 수정할 때는 편집 범위를 설정하여 수정하였고 이번에는 세그먼트 포인트 한 부분을 둥글게 편집해 볼 때 사용해 보겠습니다.
둥글게 만들고자 하는 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래그하다가 우클릭하면 패턴 이동할 때 배웠던 것처럼 원하는 수치 값을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1, 라인 2 컬러에 따라 원하는 수치 값을 입력해보며 수정할 수 있고, 같은 비율로 수정하고 싶다면 옆 아이콘을 선택한 채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하는 곡률의 퍼센테이지를 입력하고 2D 패턴 윈도우에서 확인해 보면서 패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곡선 모양을 잡아주고 조금 더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벨지어 커브를 사용해 곡선을 다듬어 주세요. 생성한 후에도 여기 있는 모서리 부분에 곡선을 수정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럴 때는 배웠던 에딧 커브 포인트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 에딧 패턴 툴을 이용하여 주변의 직선점을 클릭하여 나오는 베지어 커브를 이동해 보며 곡선을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스커트의 밑단에 러플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 나선형 패턴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피럴 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나선형 패턴을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러플, 플레어 디자인, 트리밍 등 장식적인 요소를 추가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제 크리에이트 스피럴 툴을 활용하면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스커트 밑단에 곡선 형태의 러프를 추가하고 싶을 때, 소매 끝에 프릴을 넣어 자연스럽게 흐르는 효과를 주고 싶을 때, 혹은 플레어 스커트를 만들고 싶을 때, 이처럼 다양한 의상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여기서는 곡선 형태의 러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피럴 패턴을 선택하고 메뉴들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각자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레디어스 반지름 메뉴는 나선형 패턴의 중심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레디어스 이너를 작게 하면 중심이 촘촘해집니다. 다음 랭스 메뉴는 나선형 패턴의 곡선을 따라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너 랭스와 아우터 랭스를 조절하면 나선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러플이나 프릴의 폭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너 사이드와 아우터 사이드 값을 다르게 설정하면 점점 넓어지는 러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프셋은 패턴이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메뉴들을 적절하게 잘 설정하면 스커트의 곡선에 딱 맞게 배치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 메뉴인 다이렉션, 방향, 나선이 시계 방향으로 감길지, 반시계 방향으로 감길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제 랩 스커트 밑단에 러플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정한 프론트 탑의 곡선 설정에 따라 각자 길이가 다르게 수정되었을 건데요. 잠깐 크리에이트 스피럴 창을 끌게요. 에딧 패턴 툴을 이용하여 프론트 탑과 프론트 패턴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선분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선분 길이의 총합이 이렇게 2D 패턴 윈도우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다시 크리에이트 스피럴 툴을 선택하고 패턴 윈도우를 한번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스피럴 패턴이 뜨면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조금씩 값을 설정해 보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스피럴 패턴이 뜨면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조금씩 값을 설정해 보면 됩니다. 먼저 랭스 값을 조절할게요. 조금 전 에딧 패턴 툴로 선택하여 확인하였던 합계 값을 랭스 이너에 입력합니다. 아우터 값은 자연스럽게 두도록 할게요. 레디어스 값은 러플에서 값을 크게 할수록 강한 웨이브나 풍성한 주름이 강조되는 러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사이드 이너 아우터의 값은 러프를 동일한 길이로 주고 싶다면 같은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점점 넓어지는 형태로 설정하고 싶다면 이너보다 아우터 값을 더 크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너는 3인치 아우터는 5인치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론트와 백에 들어갈 러플 패턴도 만들어 볼게요. 다시 Create Spiral 툴이 선택된 상태로 2D 패턴 윈도우를 클릭하여 창을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곡선이 프론트 탑보다 완만하게 하도록 레디어스 값을 좀 크게 12인치 정도로 설정하고 랭스 이너 값은 러플이 연결될 부분의 길이대로 46.3인치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조금 전 프론트 탑에 연결되는 부분이 5인치로 설정했기 때문에 옆선에 맞게 해주기 위해 이너, 아우터 모두 5인치로 설정할게요.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맞춰 수정된 랭스 이너 값을 다시 한번 46.4인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하여 백 패턴의 프릴도 만들어 줄게요. 모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스커트의 허리밴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프론트 그리고 백의 허리 부분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23.5인치) 기억하고 그리고 렉탱글 패턴을 제작해 주기 위해 2D 패턴 윈도우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 도형을 만드는 여러 툴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이즈로 드래그해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 패턴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2D 패턴 윈도우 바탕을 클릭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허리 길이인 23.5인치를 위드스에 입력하고 높이 웨이스트 밴드의 높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5인치로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생성할 사각형 패턴의 개수와 2개 이상이라면 생성되는 패턴 간의 간격과 각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하나만 하고 OK 버튼을 눌러 패턴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생성되었나요? 저는 이 웨이스트 밴드를 접어서 두 겹으로 설정하도록 패턴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을 선택하고 우클릭 언폴드 하여 대칭되는 패턴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을 이용하여 접힐 기준선인 인터널 라인을 하나 생성합니다. 패턴을 먼저 3D 윈도우의 아바타에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의 패턴들은 드래그하여 선택한 뒤 Deactivate Pattern and Sewing 그리고 다시 우클릭 하이드 3D 패턴 메뉴를 선택하여 잠시 숨겨주도록 합니다. 리셋 2D 어레인지먼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2D 창과 동일하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2번 키를 누르고 정면을 본 다음 딱 정면인 상태에서 직선 기즈모를 이용하여 프론트 탑 패턴을 프론트 패턴 위로 겹치고 직선 기즈모를 활용하여 딱 위로 겹쳐줍니다. 다음으로 프릴 패턴들은 우선 디액티베이트 메뉴로 비활성화해주고 나중에 소잉과 1차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Arrangement 포인트 메뉴를 ON으로 변경하고 패턴이 아바타의 어레인지먼트 포인트를 가리지 않도록 스커트 패턴들을 잠시 옆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2번을 눌러 다시 정면을 보고 조금 전 프론트 탑 패턴과 프론트 패턴을 겹쳐 두었는데요. 이 두 패턴을 다중 선택하여 앞쪽에 배치할게요. 배치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크롤을 내려 어레인지먼트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치한 스커트 패턴은 어레인지먼트 포인트가 생성된 바운딩 볼륨보다 더 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치된 쉐입 스타일을 커브드에서 플랫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패턴이 배치되게 됩니다. 패턴 두 개가 낀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뒷판도 동일하게 어레인지먼트 포인트에 배치하고 플랫 형태로 쉐입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웨이스트밴드도 배치하고 아바타의 패턴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Show Arrangement 포인트를 꺼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완료하셨다면 패턴 배치 작업이 끝나고 이제 소잉 작업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커트의 프론트 탑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스트 밴드는 반으로 접히는 것을 생각해서 이 인터널 라인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히게 됩니다. 저는 프리 소잉 툴을 이용하여 아래 위로 소잉 할게요. 두 겹이 겹쳐지는 형태여서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옆선도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접히는 인터널 라인을 기준으로 소잉 라인 너치가 마주 보도록 소잉하고 이 부분도 두 겹이 겹쳐지기 때문에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옆선 길이 연결될 부분은 옆선 이 두 겹이 한 겹으로 접혔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선분끼리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끼리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방향을 생각하고 웨이스트 밴드의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소잉 라인을 생성하고 Shift를 눌러 1대 N 제봉을 활용해 볼게요. Shift를 떼지 말고 프론트 웨이스트의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계속해서 Shift를 누른 채로 뒷판의 방향도 동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끝 지점에서 Shift를 떼줍니다. 그럼 1대 N 소잉 방법으로 소잉 라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옆선 길이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와 백 패턴 그리고 웨이스트 밴드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은 프론트 탑 패턴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조금 전 3D 윈도우에서 배치한 것처럼 이렇게 프론트 패턴 위에 프론트 탑 패턴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때 프릴이 붙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프리소잉 툴로 먼저 옆선을 연결하고 두 겹이 한 선분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턴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부분은 길이가 중간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짧은 부분의 선분부터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겹쳐질 부분에 같은 방향으로 연결하다 보면 파란색 포인트가 가이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먼저 설정한 소잉 라인과 같은 길이에 파란색 가이드 포인트가 생기게 되고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턴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밴드가 잘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쇼 아바타 옵션을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웨이스트 밴드에 소잉 라인이 꼬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웨이스트밴드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먼트 포인트에 포지션 X의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 보면 소잉 라인이 꼬이지 않은 상태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다시 초 아바타 메뉴를 켜주고 웨이스트 밴드를 폴드 어레인지먼트 툴을 이용하여 반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치되었는지 한번 3D 윈도우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해주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면서 소잉이 빠진 곳이 있다면 연결해 주겠습니다. 저희 이 뒷판과 앞판 옆선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처럼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배치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머지 러플들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D 창으로 돌아가서 프론트와 백은 쉽게 러플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러플끼리의 옆선이 헷갈린다면 이때는 스커트와 먼저 연결시키고 시뮬레이션 한 뒤 소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탑의 러플의 경우 저희가 크리에이트 스피럴 툴을 통해 만들었었는데요. 이때 연결될 부분이 프론트 탑과 연결되지 않은 이 부분들이었어요. 여기 좁은 부분이 윗부분이 될 것이라 프리소잉 툴을 이용해 3인치로 설정한 이너 부분의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끝점에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러플끼리 연결되는 옆선을 제외하고 스커트 몸판끼리 연결되는 부분부터 연결해 주겠습니다. 러플 옆선을 제외하고 몸판과 러플 패턴을 모두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패턴들을 시뮬레이션이 잘 되기 위해 3D 윈도우에서 확인해 볼까요? 러플 패턴을 모두 선택하고 다시 액티베이트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턴 선택 우클릭 슈퍼임포즈,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여 자동 배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끼리 겹쳐진 부분이 있다면 기즈모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는 패턴을 잘 이해하셨다면 그대로 소잉해 주시면 되고 만약 헷갈린다면 3D 윈도우에서 이렇게 피킹 포인트를 확인해서 소잉 라인을 연결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활성화하고 숨겨두었던 상의 패턴을 2D 패턴 윈도우에서 선택하고 액티브 메뉴를 선택하고 다시 쇼 3D 패턴 메뉴로 상의 패턴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의상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춰주겠습니다. 상의와 하의 코디네이션을 하기 위해 치마 속으로 티셔츠를 넣어 입어 볼게요. 이때는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스커트 패턴을 선택하고 레이어를 1로 설정하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의 패턴도 선택하여 파티클 디스턴스를 줄이고 시뮬레이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옷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하는 대로 레이어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면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설정값을 다시 0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해주고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패브릭을 추가하여 탑과 스커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아바타 폴더에서 포즈와 신발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적용하여 의상의 완성도를 높여주겠습니다. 확인하고 시뮬레이션하여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기다려 줄게요. 시뮬레이션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시 시뮬레이션 툴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파일을 클로셋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의 클로셋 업로드 투 클로셋 메뉴에서 프로젝트로 업로드하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다음 2D 파트 2 영상에서 활용해 볼 예정이니 클로셋에 잘 업로드해 주세요. 다음으로 다트에 대해 배워보기 위해 이전에 제작한 의상은 클로셋에 저장했으니 메인 메뉴의 파일, 뉴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여 새로운 창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의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클로에서 제공하는 다트 기능을 활용하여 H라인 스커트를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의 다트 생성 및 편집, 그리고 실루엣 확장 방법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다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게요. 우선 기본 H라인 스커트 파일을 불러오고 해당 패턴의 다트 기능들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에서 150이 H라인 스커트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파일 잘 불러왔나요? 먼저 앞판 허리 라인에서 앞 중심성 기준으로 3인치와 6인치 떨어진 지점에 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Add 포인트 툴을 이용하여 선분 위에서 우클릭하여 3인치 지점을 확인합니다. OK 버튼을 선택하고 그리고 추가한 세그먼트 포인트 위에서 우클릭하면 Add 다트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탈 위드스, 즉 다트가 생성될 너비, 그리고 다트 암 위드스는 토탈 위드스의 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스 다트의 총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 중심에서 3인치 떨어진 다트에는 토탈 위드스를 1인치, 랭스를 3인치로 설정하면 허리 라인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기본 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선택하면 다트의 곡선을 수정할 수 있는 쉐입 다트 캡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다트를 접었을 때 연결되는 선을 부드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곡선을 수정하고 키보드의 엔터를 눌러 다트 생성을 완료해 볼게요.
Add 포인트 툴을 이용하여 3인치 떨어진 부분에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조금 전 세그먼트 포인트 우클릭 메뉴에서 Add Dot 다음으로 Add Dot with Place라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이 메뉴는 제가 사각형 패턴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 화면을 볼게요. 하나는 Add Dot, 그리고 하나는 Add Dot with Place 메뉴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세그먼트 포인트 위에서 우클릭 해주시면 두 가지 Add Dot 메뉴들이 있고 Add Dot with Place 메뉴를 선택하고 기준이 될 선분을 클릭할게요. 이렇게 패턴 외곽선을 클릭하면 생성된 선분을 기준으로 패턴이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다트를 추가할 쪽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켜 보면 다트 너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 Dot와 마찬가지로 이동 중에 우클릭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하여 다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dd Dot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생성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앞판의 허리 부분에 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 점에서 우클릭 Add Dot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토탈 위드스를 1.5인치, 랭스를 3.5인치 정도로 설정할게요. 이 위치는 힙 가까이 있는 부위로 볼륨을 조금 더 크게 잡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요. 따라서 토탈 위드스 값을 약간 더 넓게 설정하면 힙 라인을 따라 매끄럽고 부드러운 드레이프가 완성됩니다. 다트 너비에 따라 핏도 달라지는데요. 다트 너비가 좁으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실루엣이 되고 반대로 다트 너비가 넓을 경우 허리 라인이 강하게 잡히며 보다 슬림하고 타이트한 핏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Add Dot 툴을 이용하면 다트가 생성되면서 소잉 라인도 자동으로 설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생성된 다트는 직접 다트의 구조를 조절하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에딧 패턴 툴을 이용하여 다트를 선택하고 우클릭 에딧 다트 툴을 이용하면 조금 전 다트를 생성할 때와 같은 메뉴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값들을 조금씩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다트를 변형하면서 의도한 실루엣에 맞는 패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트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로테이트 다트는 다트의 시작점은 고정한 채 다트 끝점만 회전시켜 방향을 바꾸는 기능인데요. H라인 스커트의 경우 허리 다트가 그대로 내려오면 직선적인 느낌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다트 방향을 힙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회전시키거나 사이드 절개선과 연결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디자인적으로도 더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앞판 중심선에서 6인치 떨어진 다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다트 기능을 사용하면 다트가 기존 수직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힙선 곡선을 타고 떨어지게 회전됩니다. 이렇게 회전된 다트는 힙 볼륨을 좀 더 부드럽게 감싸면서 실루엣이 날렵하게 잡히는 효과를 줍니다. 이번에는 스커트의 뒷판에 인터널 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트 툴을 선택하여 원하는 모양대로 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할 수도 있고, 패턴 위에서 클릭하여 원하는 설정 값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드스로 다트의 왼쪽 오른쪽 각각 너비를 설정하거나 높이를 아래 위로 각각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맞춰 정확한 값을 입력하고 싶다면 아래 포지션 메뉴에 맞춰 다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부 도형으로 생성된 다트는 선택 후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면 다트가 삭제됩니다. 두 개의 생성한 다트를 삭제하고 패턴의 점을 선택하여 특정 위치로 패턴을 벌려 수정하거나 선분을 선택하여 원하는 영역을 균일하게 벌릴 수 있는 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플리스 포인트 툴을 사용하면 위 허리 라인에서 포인트를 시작점을 설정하고 아래 끝 햄라인에 끝나는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선분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 벌어져 기울어질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대략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클릭하거나 여기서 우클릭하여 스프레드의 디스턴스와 앵글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확장된 패턴에 맞춰 이런 식으로 패턴이 A라인으로 수정되게 됩니다. 우측 뒷판 패턴도 한번 연습 삼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트 기능들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지금까지 배운 다트 기능들을 활용하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연습 잘 해보셨나요? 다들 완성하셨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패브릭을 추가하여 스커트에 적용시키고 하이레스 가먼트 툴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파일은 클로셋에 각자 워크룸에 업로드하고 파일명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의 2D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2D 툴과 다트 툴을 활용하여 패턴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툴과 조작 방식은 앞으로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다양한 패턴에 적용해 보며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